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농촌 어르신들의 복지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이 모두 문을 닫았고 노인 복지를 위한 정책들도 제동이 걸렸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농촌 고령자의 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농촌 지역의 고령자 복지 공백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휴관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동네 동장을 맡고 있는데 해관에 못 들어가게 폐쇄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감염이 되는 것 같으면 치명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게 나이 드신 분들 기저질환이 많잖아요. 선제적으로 사람 모이는 것 자체를 현재로 못하게 하고. 복지시설은 고령자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국 복지시설이 모두 폐쇄되면서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은 농촌 어르신들의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노인 복지 정책도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복지시설을 통해 제공되던 무료 급식이 중단되는가 하면 각종 맞춤형 돌봄 서비스들이 축소됐습니다. 맞춤형 돌봄 사업도 어르신들 가가고 방문해서 하면 접촉이 되잖아요. 그래서 간접 서비스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예요. 돌봄 공공센터가 좀 오기는 온 거죠. 마스크 수급으로 인한 혼란도 농촌 어르신들에게는 한층 더 버거운 문제입니다. 농촌은 우체국과 약국 등 공적 판매처가 적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홀몸 어르신은 마스크를 대신 구매해줄 사람마저 없는 탓에 복지 공백을 넘어 방역 공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도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농촌 고령자들이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는 21조 원으로 10년 새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농촌과 도시의 사교육비 격차는 더욱 벌어졌는데요. 농촌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로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는 21조 원, 2018년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초중고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사교육비 규모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4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만 명 줄었습니다. 반면 학생 한 명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32만 1,000원을 기록해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월 평균 3만 원이 늘면서 증가폭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초등학생 규모가 좀 늘었더라고요. 그 학생 수가 좀 대폭 늘었는데 이제 또 사교육 참여율이 대체로 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다양하게 가미가 돼서 아무래도 올해 사교육비가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에 있어 대도시와 농촌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서울은 45만 1,000원, 광역시는 31만 원을 기록한 데 비해 읍면 지역은 20만 3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와 비교해봤을 때 전남과 강원 등 농촌 지역은 사교육 참여율이 많게는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의 2019년 사교육 참여율은 60.9%로 2018년 61.5%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9년 1인당 사교육비는 2018년 19만 원보다 줄어든 18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교육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전남의 농촌 지역에서 학생들이 계속 이탈하며 학원까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학생도 골로 전학을 많이 하고 또 거주지도 옮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이나 어촌 배경으로 있는 면 단위 학생 수가 급감을 하고 있어요. 학원이 그래도 운영됐던 게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옮겨버렸다고 봐야죠.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다닐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농촌 지역 주민들. 공교육에 이어 사교육까지 도농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과장한 제품이나 거짓으로 광고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유리 기자입니다.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비말에 전파되는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해 강력한 살균, 향균 효과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거짓 광고 중 하나입니다. 일명 코로나19 차단 목걸이라고 부르며 목걸이 내부의 고체 이산화염소가 반경 1m 이내 공간에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기관지나 폐 등의 위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최근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더불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기존 기능과 달리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가 표시된 소독제, 방향제 등 104개 제품에 대해서도 유통 차단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제품은 용도 외로 사용되는 제품들입니다. 사업자들이 이런 용도로 제품을 유통시키고 한다라고 신고를 해놓고 그 용도 외에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광고하는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소독용으로 쓸 수 없는데 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거나 이처럼 최근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허위 광고만 53개, 이들 대부분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을 광고하며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시켰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음이온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거나 공기청정기의 특정 기능으로 바이러스를 파괴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걸러준다는 기술 인증 사례는 없다며 적발된 광고 모두에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틈을 타 불량 마스크 판매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산하 TV 홈쇼핑에서 가짜 한지 리필 마스크를 판매하다 문매를 맞았습니다. 폐렴균, 녹농균 등을 99.9% 향균해준다라며 KIFA 인증 마크도 표기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홈쇼핑은 전액 환불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을 통해 코로나19 팩트체크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농협 임직원들이 우리 농축산 가공품으로 사랑의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꾸러미는 코로나19로 시름이 큰 대구 경북 지역으로 보내져 환자와 의료 인력에게 전달됐습니다.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회의실. 상자에 사과즙과 쌀국수, 소시지, 홍삼액이 차곡차곡 담깁니다. 우리 농축산물 가공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입니다. 꾸러미를 만드는 이들은 다름 아닌 농협 임직원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 40여 명은 11일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꾸러미 4,000상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구 경북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환자와 의료 방역활동 종사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됩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농협의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돼서 고생하시는 시절에서 보험하시는 우리 농산물들께 행사가 또 이러한 우리 농산물 꾸러미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오면서 한편 농협은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 격리시설 확충을 위해 농협 경주교육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11일 기준 220여 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농협의 긴급 여신 지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각 영업점에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하면서 6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마련해 영세 관광사업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농협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이 소유 임대 중인 대구 경북 지역 부동산 임대료를 3개월간 전액 면제한 데 이어 농협 경제지주는 사업장과 계열사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30에서 50%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협은 또 소비 부진과 수출 차질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농산물에 대해 릴레이 나눔 행사를 전개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 극복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협 임직원들의 이 같은 노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경북 지역과 농민들에게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이 미래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때맞춰 최근 치유농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치유농업 성장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권수환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치유농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으로 농사 자체의 목적보다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 회복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합니다. 실제로 국내 치유농업 사례를 살펴보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자 인슐린 분비가 47%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28% 감소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치유농업의 효과가 검증되고 힐링 트렌드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면서 국내 치유농장은 현재 600여 개에서 3,000여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치유농장 이용 고객도 현재 30만 명 수준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치유농업의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는 2013년 1조 6천억 원에서 2017년 3조 7천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치유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치유농업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치유농업을 이용한 농가 수익 창출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책, 시설,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유농업이 향후에 서비스로 체계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비스, 국가적으로 어떠한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서비스 제공 모델에 관련된 연구들을 농진청은 유사 민간 자격이 난립하던 치유농업사 자격에 국가 자격을 도입해 표준화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을 다독여주는 치유농업, 산업 간 연계 가능성, 치유농장 사업화 연구, 농업인력 양성 등 여러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미래농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개발자들은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웹과 앱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들은 포털, 개발자 등이 개설한 인터넷 웹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마스크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유통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상담센터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내에 마련됐으며 상담센터장을 중심으로 상담 접수팀, 온라인 지원팀, 오프라인 지원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피해 상담 내용은 판로 부진 신선 농산물의 대형 구매처 알선과 다각적 홍보 활동 지원 등입니다. 상담 희망자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김제원예농협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기 농가를 위해 최근 홍콩으로 전북 딸기 2톤을 수출했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딸기는 스마트팜 장목반 소속 18개 농가들이 생산한 서량 품종으로 오는 5월까지 매주 약 2톤씩 모두 25톤의 딸기를 홍콩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김제원협은 앞으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방침입니다. 김제원협 관계자는 내수 시장이 어려울 때 농가 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힌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저장이 불가능한 엽채류 10톤에 대한 공동구매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와 교육청은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필요시 농협 등 관련 기관 단체와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무농약 이상 엽채류를 중심으로 양배추 등 6개 품목으로 구성되며 공동구매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상당수의 농어촌 주택들은 노후 정도가 심해서 보수에도 목돈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선 저금리로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선 농어촌의 안락한 주거복지를 도모하는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래된 농촌주택은 낡고 고장난 곳이 많아 보수하려면 목돈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란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농어촌 거주민 중 본인 명의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세대주 혹은 무주택자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신축의 경우에는 융자금 대출을 이전해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철거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 개축, 대수선의 경우에는 최대 2억 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요.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금액은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 대출한도 이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보수나 신축 전에 대출 금액을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이라고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연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에만 해당됩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나 축사, 농어촌 민박 등의 혼합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적 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해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협 여신 규정에 따라 토지 매입비를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토지 매입 면적은 660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한 뒤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주택개량 추진 이후 농협에서 대출금이 지급되는데요. 이때 해당 시군구청에 주택개량 진행 사용 승인서를 제출해야 하니까 보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낡은 주택 보수나 귀농 귀촌을 생각하고 있다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최근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진이나 취약계층에게 양보하자는 취지인데요. 과거 IMF 사태 때 국난 극복을 위해 펼쳤던 금 모으기 운동이 떠오릅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